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사막 한복판에서 18개월. 이제 정말 지겨웠다. 현장 사무실에서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기본급의 해외 근무 수당, 위험지역 수당까지 합쳐 월 580만 원.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2배가 넘는 돈이었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 수연이 생활비,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모든 게 이 돈 때문이었다. 49살, 이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진이가 아빠, 돈 걱정 말고 오세요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학 4년에 들어갈 돈만 해도 좋기 2억은 넘을 테고 수연이는 요즘 부쩍 여행이니 뭐니 하며 돈 쓸 일이 많았다. 카타르 현장에서 한국까지는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었다. 시차도 6시간이나 됐다. 가족들과 통화할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나마 주말에 화상통화로 얼굴이나 보는 게 전부였다. 18개월 만에 드디어 휴가차 귀국하는 날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한국의 습한 공기가 반가웠다. 중동의 건조한 공기와는 천지 차이였다.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가 현관에서 맞았다. 어머, 당신 많이 탔네. 고생 많았어. 뭔가 어색했다. 예전 같으면 안겨서 보고 싶었다고 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가볍게 포옹하고 끝이었다. 18개월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 밋밋했다. 수진이는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저녁에 올 거야.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쌓인 우편물들을 정리했다. 카드 명세서들이 수북했다. 해외에 있는 동안 모든 결제는 수연이가 관리했다. 명세서를 넘기다가 이상한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주도 리조트, 강릉 펜션, 부산 호텔. 수연이가 언제 이런 곳들을 다녀왔나? 여보, 이 호텔 결제가 뭐야? 제주도 리조트는 또 뭐고? 수연이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거?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 거야. 당신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이 금액이면 혼자 다녀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좀 좋은 곳으로 갔어. 오랜만에 여행이니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수연이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비싼 곳을 다닐 성격은 아니었다. 더구나 내가 중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왔다.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아빠, 진짜 오랜만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수진아, 아빠도 보고 싶었어. 대학 생활은 어때? 좋아요. 그런데 아빠,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수연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뭔데? 아빠 없는 동안 엄마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 자꾸 여행을 다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보면 이상한 남자가 계속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가이드인 줄 알았는데 사진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었다. 49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확실하지 않은 일로 성급하게 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진 좀 보여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수연이의 계정이었다. 그동안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니 정말로 낯선 남자가 자주 등장했다. 제주도 해변에서, 강릉 바다에서, 부산 카페에서. 사진 속 수연이는 웃고 있었다. 내가 중동에서 더위와 싸우고 있을 때 아내는 국내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는 말인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수진이도 성인이 됐지만 아직은 어린 게 당연했다. 이런 일을 21살 딸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이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18개월 동안 내가 벌어온 돈이 580만 원씩 18개월이면 1억이 넘었다. 그 돈으로 수연이가 낯선 남자와 여행을 다녔다는 말인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정말 가이드일 수도 있었다. 49살 남자가 부부 사이에 생긴 의심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중동에서 흘린 땀이 헛된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휴가 3일째. 나는 수연이가 마트에 나간 사이 서재에서 지난 18개월간의 카드 명세서를 모두 꺼내 펼쳤다. 차근차근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3월 15일 제주도 신라호텔 68만 원, 4월 22일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 45만 원, 5월 3일 부산 파크하얏트 72만 원, 6월 18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 53만 원. 모두 고급 호텔들이었다. 그것도 혼자 다니기에는 너무 비싼 곳들이었다. 더 이상한 건 모든 결제가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카타르 사막에서 45도 더위에 시달리며 번 돈이 이렇게 쓰였다는 말인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보니 패턴이 보였다. 호텔 결제 다음 날에는 항상 현지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결제가 되어 있었다. 그것도 2인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컴퓨터를 켜고 수연이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했다. 49살 나이에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써본 적은 없었지만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하니 어렵지 않았다. 수연이 계정에는 내가 출국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7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그중 32개의 같은 남자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찍은 풍경 사진에 작게 나오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까이서 찍은 투샷들이 늘어났다. 해시태그를 보니 더욱 명확해졌다. 샵 여행 가이드, 샵 힐링 여행, 샵 혼자가 아니야, 샵 감사합니다. 프로필을 따라가 보니 그 남자의 계정도 찾을 수 있었다. 한지호 43라는 이름으로 본인 소개에 국내 여행 전문가, 힐링 여행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다. 팔로워가 2만 명이 넘는 꽤 유명한 여행 블로거인 모양이었다. 한지호의 계정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다. 수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었다. 그것도 특별한 분과 함께한 제주 여행. 소중한 사람과의 강릉 바다라는 멘트와 함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빠, 엄마 마트 갔죠? 얘기할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가도 돼요? 10분 후 수진이가 조용히 집에 들어왔다. 아빠, 진짜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뭔데? 엄마 카카오톡 본 적 있어요. 우연히 엄마 폰 빌려 쓰다가. 수진이가 꺼낸 이야기는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지호라는 남자와 수연이의 카카오톡 대화였다. 수진이가 몰래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었다. 오빠, 남편 언제 들어와? 다음 주말이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때까지 못 만나는 거네. 아쉽다. 저도요. 이번 여수 여행 정말 좋았어요. 수연 씨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 남편이 없을 때 또 연락드릴게요. 21살 딸이 이런 걸 봤다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수진아, 이걸 언제부터 알았어? 한 3개월 전부터요. 그런데 아빠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엄마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엄마잖아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살 넘은 어른이지만 부모의 문제 앞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잘했어.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그날 저녁 수연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며 밝게 웃었다. 18개월 만에 돌아온 남편 앞에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다. 당신, 오늘 뭐 했어? 집에만 있었어? 응, 그냥 쉬었어. 오랜만에 집이니까. 그래, 많이 피곤하지? 내일은 뭐 할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하는 수연이를 보니 더욱 화가 났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서재에서 지난 18개월간의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내역, 인스타그램 사진, 수진이가 보여준 카카오톡 대화까지 A사 용지의 날짜 순으로 정리하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다. 내가 출국한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에 2번씩 1박 2일 여행을 다녔다. 총 16번의 여행에 든 비용만 해도 800만 원이 넘었다. 내가 중동에서 한 달에 580만 원씩 벌어서 보낸 돈의 상당 부분이 아내와 다른 남자의 여행비로 쓰였다는 것이다. 49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컸다.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싶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었다. 중년 남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단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상현이에게 연락부터 해봐야겠다. 다음날 오전, 나는 상현이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대학 동기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49살 남자가 친구에게 이런 상담을 한다는 게 체면상 좀 그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수야, 전화로 들었을 때도 놀랐는데 정말 힘들겠다. 상현이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15년째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보다 2살 어리지만 이미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었다. 증거는 얼마나 모았어? 내가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상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드 내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긴 한데 인스타그램 사진은 직접적인 증거로는 약해. 카카오톡 대화가 핵심인데 수진이가 찍은 사진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녹음을 해야 해.
아내랑 대화할 때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거야. 당사자 간 대화는 몰래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리고 상간자와도 직접 만나서 대화해봐야 하고. 창현이는 현실적인 조언을 계속 이어갔다. 근데 정수야, 솔직히 말할게. 위자료 기대는 너무 크게 하지 마. 요즘 상간자 소송에서 나오는 위자료가 평균 2천만 원 정도야. 그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절반 정도? 그럼 소송 비용이랑 비교하면 착수금만 300만 원이고 성공 보수까지 하면 총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들어. 경제적으로는 본전 찾기도 어려워. 49살 남자가 이런 계산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도 해야겠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정수야, 충분히 이해해. 다만 조심해야 할 게 불법 증거 수집하면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어. GPS 추적기 설치하거나 핸드폰 해킹 같은 건 절대 하지 마. 창현이와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수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나는 소파에 앉아 수연이를 바라봤다. 23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수진이를 낳고 키우며 고생도 많이 했고 나름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착각이었을까?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여행 말이야. 내가 없는 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더라. 수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금세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친구들이랑 다녀온 거야. 당신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인스타그램에는 남자가 계속 나오던데? 그냥 가이드야. 여행 가이드. 가이드가 매번 같이 사진을 찍어? 수연이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행 전문가라서 사진도 잘 찍어주고 좋은 곳도 많이 알려줘서 계속 부탁했다는 식이었다. 나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럼 한지호 씨 연락처 좀 줘봐. 나도 여행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왜 갑자기 그래? 아니면 카톡 대화 내용 좀 보여줘. 여행 상품이 궁금해서. 수연이가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다. 손을 떨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냥 업무적인 대화뿐이야. 볼 것도 없어. 업무적인 대화에 오빠라고 부르고 남편 언제 들어와? 라고 묻는 게 업무적인 거야? 수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뭘 안다는 거야? 다 안다. 18개월 동안 16번 여행 다녔고 총 800만 원 넘게 썼고 카톡으로 남편 없을 때 또 연락드리게라고 했던 것도 다. 수연이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18개월 동안 중동에서 흘린 땀과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여행 다닌 배신감 앞에서 46살 아내의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 잠깐? 18개월이 잠깐이야? 당신이 너무 오래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창현이가 말했던 대로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서라는 자기합리화였다. 위로받고 싶어서 호텔에서 1박 2일씩 16번을 다녔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그냥 여행만 했어. 한지호랑 무슨 사이야? 그냥 친구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이었다. 인스타그램 사진들만 봐도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게 뻔했다. 더구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했다. 수연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외로워서. 수연이는 계속 울면서 부인했다. 하지만 내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49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중동에서 고생한 18개월이 헛된 거였구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23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 창현이의 조언에 따라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수연이와의 대화는 모두 녹음했고 카드 내역과 인스타그램 게시물들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이제 한지호를 직접 만날 시간이었다. 한지호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서울 강남구에서 여행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나는 그 사무실을 찾아갔다. 생각보다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3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는지? 박수연 씨, 남편입니다. 한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러시군요. 앉으세요. 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카드 내역서, 인스타그램 사진들, 그리고 수진이가 찍어둔 카톡 대화 캡처까지. 이게 뭔지 아시죠? 한지호가 서류들을 보더니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죠? 지난 18개월 동안 제 아내와 16번 여행 다닌 기록들입니다. 제가 중동에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요. 아, 그게 제가 여행 가이드니까 수연 씨가 의뢰하셔서 가이드가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하나요? 그리고 남편 없을 때 또 연락드릴게라고 하는 게 업무입니까? 한지호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43세 성인 남성이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연 씨가 남편분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예상했던 변명이었다. 상현이가 미리 알려준 상간자들의 전형적인 반응 패턴이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가정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유부녀와 18개월 동안 호텔에서 1박 2일씩 16번을 보내는 게 정상입니까? 그건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분과 함께한 여행,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이라고 올린 것도 단순한 가이드 서비스였나요? 한지호가 완전히 위축되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져야죠. 나는 미리 준비한 내용 고지서를 건넸다. 상현이가 작성해준 것이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가 18개월 동안 중동에서 흘린 땀과 그 돈으로 제 아내와 즐긴 여행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한지호가 고개를 푹 숙였다. 43세 성인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2주 안에 연락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한지호 사무실을 나온 후 나는 상현이 사무실로 향했다.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해야 했다. 어땠어? 예상대로였어. 완전히 당황하더라. 그럴 거야.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수야, 정말 끝까지 갈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소송 비용만 해도 1천만 원은 들고 시간도 1년 이상 걸려. 상현이의 말이 맞았다. 49세 나이에 1년 넘게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결국 받을 수 있는 돈도 얼마 안 된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손해가 확실했다. 그래도 해야겠어.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알겠어. 그럼 소장 작성부터 시작하자.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수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당신, 한지호 씨 만났다며? 어떻게 알았어? 지호 씨가 연락했어. 소송한다고? 나는 소파에 앉아 수연이를 바라봤다. 23년 함께 산 아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 같았다. 당연하지. 법적으로 책임져야지.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수연아, 이미 늦었어. 나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도 처리해야 해. 수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완전히 무너졌다. 안 돼요.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요? 그건 내가 한지호 씨와 여행 다닐 때 생각했어야지.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46세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선을 넘었다. 18개월 동안 중동에서 가족을 위해 흘린 땀이 모두 헛된 것이 되었다. 수연아, 18개월 동안 16번이 실수야? 그리고 실수라면 왜 끝까지 거짓말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49년을 살면서 이런 결정을 내려본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내일부터 변호사랑 만날 거야.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10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나는 중동 현장 대신 국내 근무를 신청했다. 연봉은 30% 줄었지만 이제 가족을 위해 해외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었다. 한지호는 처음에 끝까지 버텼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정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 단순한 여행 가이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했다. 카드 내역, 인스타그램 사진, 카톡 대화 캡처까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법정에서 한지호를 다시 봤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 43세 남자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판사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다.
내가 청구한 3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상현이가 예상한 범위 내였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혼인관계의 평화를 깨뜨렸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올 때 가슴이 뭉클했다. 49년을 살면서 법원에서 내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해볼 줄 몰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판결이 나온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한지호의 재산을 추적해보니 여행 사업이 부진해서 통장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다. 결국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건 800만 원 정도였다. 소송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썼으니 경제적으로는 400만 원 손해였다. 상현이가 미리 경고했던 대로였다. 정수야, 돈은 적게 받았지만 그래도 이겼잖아. 법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거야. 상현이 말이 맞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정의였다. 49세 남자가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수연이와의 이혼은 더 쉬웠다.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유리했다. 아파트와 예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했다. 수연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수진이 문제였다. 21세 딸이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아빠, 정말 엄마랑 안 되겠어요? 수진아, 아빠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선을 넘었어. 알아요.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그래도 가족인데.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다. 21세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였다. 수진아, 아빠가 18개월 동안 중동에서 왜 고생했는지 알지?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맞아. 그런데 엄마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놀았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수진이도 결국 이해했다. 몇 달 후 수진이가 말했다. 아빠가 옳았어요. 엄마가 너무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수연이는 친정으로 내려갔다. 46세 나이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수연이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23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이제 나와 수진이만 남았다. 49세와 21세.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사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집안일도 서툴렀고 수진이 대학생활도 신경 써야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중동에서 고생할 이유도 없었다. 수진이가 요리를 배워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나도 청소와 빨래를 담당했다. 23년 만에 처음 해보는 집안일이었지만 어렵지 않았다. 아빠, 우리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 생각보다 편해.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아침에는 수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학교와 직장에 갔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다. 가끔 수진이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다. 아빠, 제 남자친구 소개해드릴까요? 아직 일러. 대학 졸업하고 생각해. 에이, 아빠도 누군가 만나세요. 혼자 사시기엔 아직 젊으세요. 49세의 재혼을 생각할 만큼 여유는 없었다. 일단은 수진이와 둘이 사는 것에 만족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잘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 남자 동료들은 내 편이었다. 정수 씨가 옳지. 그런 상황에서 참고 살 수는 없어. 해외 출장 나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4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다. 가족을 위해 중동에서 고생했던 18개월이 헛되지 않았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도 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진이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 생각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 49세. 아직 늦지 않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